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상이 2월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걸 올렸더니 이제 이렇게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1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W 교육을 저희가 코딩 교육에 대해서 코로나가 있었지만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저희 애들을 보더니 너무 괜찮다. 한번 대회를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대회를 준비했고 거기에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의 도움과 애들의 아이디어로 저희가 휠체어 관련해가지고 그 레고로 만들어가지고 PPT로 설명하고 이제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보장구 무상 점검 실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의 회사 포낙하고 막 이렇게 AB하고 그다음 한 군데 더 있는데 4개의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한 거예요. 섭외를 해서 서울, 부산 이런 지역에서 와서 저희 학교에서 무상으로 대구 관내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보장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이거는 2학기에도 계속 연계돼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실 서비스하고 부품 같은 거는 돈을 좀 지불해야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무상으로 실시를 해줘서 상당히 대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뉴스로 나왔고요. 예, 다 코클리어하고 다 그 업체 1학기 때 왔던 업체 다 옵니다. 예, 다 오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4개 업체가 1학기와 동일하게 그래서 아마 더 많은 학생이 올 것 같아요. 저번에는 청각장애인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노인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70여 분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2학기 때 꼭 해달라.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대로 2학기에도 자기네가 와서 사실 무상입니다. 오시는 택시비로 저희가 그거는 정확하게 계획이 이제 일정을 보다 10월이나 1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부분적으로 또 안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청각장애 지원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따냈고요. 또 하나 더 대입 컨설팅, 이것도 청각장애 지원센터에서 한 활동인데 그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대입, 그러니까 이제 그 청각장애와 관련된 대입 진학에 대한 선생님이 계세요. 교사님 오셔가지고 청각장애만 분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대입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긴 했는데 이건 작년에는 이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직접 오셔서 어머니들이 질문하고 해서 많은 대입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고1, 고2, 고3 중에서 고2, 고3 애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고1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들 관심 있으시면 이거 참여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내신이 좀 잘 받잖아요. 등급을 좀 잘 받을 수 있는데 등급 외에 등급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또 혜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입에 대한 문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것도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개의 업체랑 그 자매 결연을 맺혔어요. 처음에 KASFO는 뭐냐면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이제 자매 결연 요청이 왔고 아마 저희 학생들 교육활동 정도에 한 2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복 발달장애 특별가정 공동협력 MOU를 체결해서 저희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조금 중복을 갖고 있는 장애를 2개 정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특별과정을 해서 학생들이 꼭 진로 진학, 우리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 5개 정도가 학교 신문, 이제 인터넷 신문과 그냥 그 매일 신문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활동에서 1학기 교육 활동에 다른 학교의 호응도 높고 저희 학교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정도를 얻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1학기에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일 예술문화체험 4월 달에 했었고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문화센터에서 하루 종일 예술 지원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4월 달인데요. 4월 달에 세계 책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사행시 만들기, 책 보고 흉내내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그 세계 책의 날과 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교내 정보화 페스티벌인데 여기는 이제 정보화 대회, 우리가 대구나 서울에 그 정보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려면 예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예선전이 있고 대구 예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학교 안에서 먼저 예선전을 해서 거기에 1, 2등만 다시 시험을 치니까 그 예선전을 통해서 대구 대회를 나가요. 청과장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쟁자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예선전에서 이제 우리 교내 예선전에서 대구 예선전에 나갈 학생들을 뽑고 거기서 또 다시 경쟁을 해서 1등만 서울 예선전에 서울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하는 겸 해서 저희가 KT랑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KT가 와서 KT에서 저희한테 SW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AI랑. 그래서 지금 고등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해가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SW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 4월에도 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KT와 포스텍 아시죠? 포스텍의 그 나노기술 융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작년에 우리가 시리즈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부피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저희 학생들한테 다시 맞는 거라서 더 많은 좋은 기계를 갖고 오셔가지고 애들이 상당히 흥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이커 교육과 SWAI 모든 교육을 이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교시는 대회를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다 체험으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이 정말 SW랑 AI 교육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장거리 현장학습에서 국립낙동원 생물자원관에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나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밖에 나가는 그 자체가 사실 저희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면서 이제 코로나 상관없이 조금 애들한테 이런 기회가 이제 좀 더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도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조용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갔는데 보시다시피 상을 좀 받았습니다. 1등은 없지만 고1의 힘이진 학생, 은지, 장지원, 정소영 학생들이 각각 가서 각 메달에 그러니까 육상, 그다음 포환 던지기, 볼링 부분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감 선생님이 체육 전공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영어학교에 체육을 가르치시고 대회 출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 특성에 맞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체육 교육에 있어서도 영어 아이들이 좀 잘하는 그런 운동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교감 선생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체육대회나 아니면 학생들의 그 특히나 적성을 발견해서 좀 아마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경의 날, 6월 3일 날 환경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킴이 환경체, 나만의 텀블러, 에코팩, 환경보호 포스터를 통해서 현재 정말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상 기온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태풍도 가을 태풍도 불어오고 여러 가지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이날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지속가능 발전 주간이라고 둡니다. 그 두는 동안에 하루는 환경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을 해보고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느티나무 계절제. 사실 계절제가 되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들도. 근데 이번에는 좀 학생들을 7월 25일부터 8월 5일간 2주간 6시간에 운영됐고요. 총 26명이 5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빵 만드는 체험, 그 다음에 지금 현장학습도 갔다 오고, 2번 정도 갔다 오고, 학생들에게 되게 다양하게
이번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했던 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됐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조금 너무 겁먹지 말고 교육활동을 좀 하자라는 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1학기의 학교 설명회도 사실 대면으로 과감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정도를 하면서 웬만하면 학생들이 나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말고 시행을 하자라는 주의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2층에 보시면 저희가 공간혁신 도서관 공사가 지금 완료 중입니다. 1층에 보면 도서관 공사가 되어 있고 2층에 실감형 컨텐츠랑 그 다음에 영화 놀이터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놀이터는 설치가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 교장 선생님이 KT의 저희가 리얼 큐브라고 벽면에 터치를 해서 애들이 놀이활동을 하는 했거든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놀이터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과 관련된 요즘에 미래 사회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는 2층에 영화 놀이터가 이제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국립특수고교육원에서 그때 저희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되면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4D 의자, 그러니까 안경 끼고 막 이렇게 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카우티스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화면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지금 2층에 준비가 돼 있고 1층의 도서관은 작지만 알찬 공간으로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 1학기 때 말했던 그린 스마트는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린 스마트 나오면 저번에 말씀하신 학교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지 못했지만 현재 공간 혁신에 대한 작업이 이제 거의 완료가 돼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린스마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그린스마트가 낭비가 심하다라는. 네?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숙면이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된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저쪽대로 직업교육관이 또 완성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교육관이 완성이 됐는데 저기에 이제 물품을 이제 갖다 놓고 정리가 되면 아마 학교에 또 안내가 들어갈 거예요. 저쪽 공간에 저희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추가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린스마트가 되면 좋은데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돼도 근데 뭐 애들한테 또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고로 좋은 또 우리만의 애들을 적합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1학기 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사실 이건 몇 개만 뽑은 겁니다. 사실 더 많은 활동들이 자금자금하게 이루어졌을 거를 어머니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2학기 때는 잠시만요. 여기 있던지 유지해야 되네. 네, 2학기의 주요 학사 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상담 주간이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학교 설명회가 9월 14일. 대학연계 진로 직업교육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9월 16일, 9월 23일 이틀에 걸쳐서 있고요. 독서의 날 행사가 9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고 전공 캠프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맨 마지막 3호선 제일 끝에 용지역 옆에 진박골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2박 3일 캠프를 가고요. 그 다음에 유치 초등 장거리 현장 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이처파크라고 우리 가창 가는 길에 아시죠? 거기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문화센터 공연 관람이 10월 6일 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알아보셔가지고 발레 공연을 관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효의 주간이, 그리고 저희 청산제가 이번에는 조금 이게 진로 체험 부분도 있는데, 청산제가 오전에는 체육대회하고 오후에는 연극 관람, 그러니까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연극 관람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로 체험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연극 관람과 체육대회 형태로 10월 27일 날 이루어질 거고요. 학부모 공개가 이제 10월 28일, 그 다음에 국어 활용 능력 평가가 11월 3일, 고3 기말고사가 11월 11일, 학부모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11월 16일에 있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체험이라고 해서 그 대학교와 연계해서 좀 길게 11월 14일부터 18일에 거쳐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체험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는 아마 곧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게 고등학교 대학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을 따와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서 20일 기말고사가 있고요. 12월 30일 꿈 발표회, 그리고 졸업식과 종업식은 2023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좀 더 작은 행사들이 이루어지지만 큰 주요 행사는 이렇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아마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은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실 고등학교 대학생활 체험은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산제도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청산제요? 선생님, 청산제 오전에 학부모 참여, 연극도 참여가 됩니까? 예, 연극도 오셔도 됩니다. 아니, 어머님들 오시는 분들 때문에 자석이 80석이라서 어머님들 가셔도 자리가 조금 비좁은데 앉으셔도 되겠죠? 예, 우리 학생안전부장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정말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연극 공연을 야심차게 준비하셨습니다. 예, 사실 보기 접하기 힘들 텐데. 예,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번 꼭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연극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보시는 것도 되게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생안전부장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학교에 선생님들이 진짜 학교 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어머니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진짜 힘들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선생님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좀 더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오지 못한 학부모님들한테도 추가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뭐 문의사항 있으면 저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타 담임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따 학교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머니 기본적인 학교 1학기, 2학기 교육활동 안내는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연수인데 총 3가지 연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이버 폭력 및 아동 학대 교육에 대한 연수는 우리 학교의 안전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5분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걸로 하고, 예. 자, 요걸로 누르면 됩니까? 예. 예. 자,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자, 교육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제 신념입니다. 애들 수업은 제가 길게 하지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아주 짧게 하는 게 제 신념입니다. 자, 사이버 예방,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여기. 어디? 예. 예. 자, 사이버 폭력에는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 개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기에 보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여기 벌 받는 거 있죠. 징역하고 막. 자, 이거를 조금 생각보다 이게 강합니다.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집에서도 조금 지도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자,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것인지 내용은 다 아시죠? 그죠?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입니다, 이거는.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막 지금 우리 학교 좀 문제가 애들끼리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문장으로 많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문장으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서로 영통 같은 경우는, 영상통화 같은 경우는 욕을 해도 사실 자국이 안 남아요. 그래서 뭐 제가 내 욕했어 이렇게 말해도 증거인다 이러면 사실 이게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녹화하지 않는 이상. 근데 아이들이 요즘 그래서 문장에 이렇게 남아요. 자국이 남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학생들 저한테 와서 이거 누가 저한테 욕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뭐 또 교육 차원에서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끼리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모님께서 조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강하다는 거. 이렇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불링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사이버 불링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이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사이버 욕설이 제일 많아요. 애들이.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도 크게 없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생각보다 벌들은 많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거의 1년 이상 뭐 이런 벌들이 많고 이제 사이버 성폭력 이게 요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이나 남학생들 요즘에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채팅 막 하거든요. 애들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뭐 N번방 이런 사건들 보면 다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톡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 피해가 있을 뻔한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몇 건 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채팅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꼭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호기심인데 보내고 영상 보내고 이거는 또 자국으로 다 남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 들어가면 특히 초등학생하고 중고생들의 그 관계는 이거는 빼박입니다. 중고생이 초등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중고생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13세 미만 학생과의 어떤 그런 적인 그런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강간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누가 고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벌금도 셉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시는 부모님들께서 뭐 굳이 여기 안 봐도 언제 많이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예. 자,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체벌은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자칫 우리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관심이 부족할 경우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건강한 신체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조언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교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셨는데 수호교육 때 보신 분들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죠? 아, 빨리 코로나 끝나야지 어머님들은 자유롭게 학교도 오시고 좀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저는 네,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2학기 학부모 교육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는 수호교육이 사실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1학기 때 9월 7일 날 지난주에 한번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5일, 10월 19일, 11월 2일. 자, 이렇게 올해 10회로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일정이 이런데 내년에는 아마 어머님들이 너무 짧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사실은 1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마 2시간 정도 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작년 올해 했으니까 또 다른 교재를 한다든가 그죠? 제가 없더라도 네, 아마 좋은 강사님 모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역량 연수는 올해 제가 1학기 때 5월 4일 날 저희가 연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2번이 있어요. 지금 다음 주 9월 21일 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학교 폭력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그런 주제로 해서 우리 행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다음 주에 연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수가 2시간이니까 이 장소에서 하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또 꼭 참석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월 26일 날은 또 인문학 교육 영역으로 해서 한번 연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은 저희 학부모 역량연수인데 장애인 인식 개선인데 저희 학교 졸업생 학부모님이신 그 배석진 어머니께서 네, 또 한번 연수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올해 2022학년도 연수는 끝나는 걸로 하고 어머님들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네, 다 시간 2시간씩. 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원래 또 우리가 작년과 이어서 22학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부모님이 53명이었는데 하여튼 23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43.4%. 이게 숫자적으로는 작아도 프로테이지로는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올해도 한 45%, 50% 하면 좋은데 저희 올해 인원이 48명이에요. 전체 학생 수가 사실 24, 25, 네, 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명 하기도 참 힘들 것 같지만 한 번 더 또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날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진짜 우리 학교 오래간만에 교감선생님 모셔가지고 이때까지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은 꼭 필수로 해주시고 나머지 사서 뭐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은 꼭 해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평가인데
휴대폰 모바일 평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단계 첨단 이게 속도로 이루어지니까 문항은 짧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시간 내서 여기 창산제 끝나고 제가 잡았거든요. 그리고 공개 수업도 10월에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연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이거 받으셨잖아요.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시면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학기 학교 설명회 교육활동 안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